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상공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우익단체들이 박근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3.1절에 광화문 광장에 100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보수 우익들이 100만 총동원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만 곱하기 최소 2만 원. 이러면 얼마일까 말이죠. 합의 200억 원? 판을 뒤집는다면 200억이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나누어 주죠?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서야 학생들이 세월호 선체 내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이 오후 5시가 넘어선데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그 와중에 머리부터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고 했던 박근혜.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다 그렇게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경악하는데 그 뉴스를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고요. 반기문 씨의 서울 사당동 집 상공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에 취직할 모양입니다. 작년에 하버드대에서 전직 국가원수나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고 사무실과 자동차,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다며 대선 불출마 등 상황이 이렇게 되니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년보고는 창업하라고 하셔놓고는 본인은 취직을 하시네요. 하다못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라더니 직업을 가지시네요.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황교안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대통령 선거를 총괄해야 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분이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공직선거법상
제 의견을 90일 이내에 사퇴하게 돼 있는데.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안 저는 그렇다.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온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한시를 비울 수가 없어 국회 출석도 어렵다는 분이 9일날 새벽 1시에 발생한 구제역 A형을 8시 반 회의 때까지 보고받지 못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특검의 브리핑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과 황교안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수사 과정 중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탄핵 인용의 경우 예견되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행태를 봤을 때 특검은 법 5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제12조를 위반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특검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법 15조에 따라서 특검을 해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수사기간이 20여일, 정말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처분 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는 데 대해서는 관련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구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특별검사가 되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관련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고 특검이 이를 수사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안민석 의원과 황교안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해외 동포 돈 세탁 전문가들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국내에 은닉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국내에 직접 설립한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진상규명을 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총리실은, 총리 대행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자꾸 수사 중이라고 우기시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는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될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 관련자들이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항맥, 한독 경제하라는 조직적 뒷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이가 왜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았을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분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는 최순실의 말은 거짓말이죠. 다음은 장시호 부친 장석칠 관련 의혹입니다. 장석칠은 최순실의 형부죠. 또 부인은 최순득 씨입니다. 최순실이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의 중심에는 엘사가 있어요. 이 엘사는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천억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전형적인 해외 불법 유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거 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해외 유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철저한 수사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3년 전처럼 저희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진보 언론에 양심 결벽증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친노 친문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 광고를 받기 좋은 그런 언론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한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왜 그러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서 강화자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뭔가 출세가 보장되는 그야말로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진보 언론에 계신 분들이 명문대 나와서 그런 좋은 보상을 마다하고 정말 사명감 하나로 진보 언론에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대로 산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더 심하게는 이제 양심 결벽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팔이 밖으로 굽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편을 편들어주면 그건 너무 내가 이러려고 언론인이 됐나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편에게 더 가혹한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댔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요즘 사실 무서운 정치 권력이 박근혜 정부 정도 되면 몰라도 사실 노무현이 무서운 정치 권력이에요. 문재인이 무서운 정치 권력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이거는요. 언론인의 10계명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너무나 정치 권력이 요새는 동네 북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게 맞서는 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닉슨의 워터게이트에 맞서는 것처럼 그런 시절은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언론인의 10계명의 제1호가 뭐냐면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로운가, 자본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다 봤더니 권력에게 당신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보 정치인을 정부를 공격하는 게 하나도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한경호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곳이 막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티끌모아 태산하면서 그런 거로부터 자본을 좀 늘려서 자본이 늘릴수록 좋은 기자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기사 쓰게끔 계속 예우를 하는 게 이게 경영진의 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건 내가 왜 안 하냐. 나는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여기 벙커에서만 사업체가 한 6, 7개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대기업으로부터 광고가 들어오고 이런 등등인데 그게 10수억짜리가 큼직한 돈이 뚝뚝 들어오니까 이런 작은 돈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들이 요즘 독자들의 절도 운동이나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알아요. 하나도 제가 볼 때 겁먹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대기업의 광고 끊기는 걸 더 그러니까 왜 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안 변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진보 진영 내에 이렇게 분열이 잠재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다수파는 사실은 친노 친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수파인데 우리가 언론 구독을 해주면 상당히 될 텐데 왜 우리 눈치를 안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자를 가지고 신문이 자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방송과 달리 방송은 그 광고 단가가 세잖아요. 근데 신문은 독자 한 달에 뭐 만 얼마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어차피 자생이 어렵고 결국은 신문은 기업에 광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광고주 눈치를 보기에는 친노 친문에게 가혹한 게 훨씬 광고주로부터는 매력이 있죠.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예,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먹었어. 또 했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아직도 유를 창조 못했나? 여전히 무네? 빈정대지 마, 이 새끼야.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런 말할 꼬라지야? 어이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호기롭게 당을 박차고 나가더니 새누리당의 반도 안 되는 지지율, 게다가 정의당한테도 밀리고, 바른정당 그 이름 말고 정의당에게 발린정당 어때? 발린정당.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들 당 이름 바꾼다면서? 야, 이름을 바꾼다고 새누리당이 어디 가냐? 이름 뭔데? 뭘로 바꾸는데? 자유당? 아니, 자유당이라니.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 야, 그냥 자유당이라고 하지. 자유당으로 하면 정체성 지대로구만. 약칭은 뭐니? 약칭 한국당. 왜? 그 자유당은 싫고? 그러면 한국자유당이라고 하던가. 그러면 정말 자유당이 되는구만. 야, 근데 한국당은 신한국당 느낌이 나서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유의 자, 한국의 한 해서 자한당 어때? 자한당? 자한당, 유신자한당. 닥치라고! 그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만으로는 흥행이 안 된다더만. 당신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어? 허나 나는 불출마 약속을 입도 안 씻고 뒤집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다. 아니, 그냥 입도 안 씻고 어긴 다음에 쓰레기가 되는 건 어때? 당신은 쓰레기가 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허나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어서 이빨이 나가면 그거 보고 나는데 어렵지 않겠냐? 형이 참고 있을 때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라. 환님, 여전히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사회자, 그 얘기는 왜 나와?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빨 나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언제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라고 했어? 아니, 집값이 전세값과 별 차이 없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대출 규제를 줄이겠다, 또 이런 발표도 했어요. 아니, 그 말이 빚내서 집사라, 이 말 아닙니까? 네가 해석을 다 하고 네가 결론 낸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난 답변할 의무 없어. 새끼, 그게 그거지, 새끼야. 어? 그렇게 문장 한마디 한마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끼들이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불우이웃 돕자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어? 너 좌파니?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답변하던 최순실한테 벌벌 기냐? 뭐, 난 최순실이 누군지 몰라. 야, 화나. 초이노믹스의 초이가 네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며? 어? 하여간 가계부채니 부동산이니 최순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하더만. 누가 그래? 증거 있어? 최순실 태블릿 PC에 가계부채 폴더가 있더만. 왜? 태블릿 PC 하니까 손석희가 조작했다 이 말 하려고? 야, 그러면 검찰도 특검도 조작한 거네? 거기도 순실이 태블릿 PC가 맞다고 하니까. 허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면 넌 왜 가만히 있냐? 박근혜한테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탄핵 투표 때 투표 안 한 걸로 그걸로 입시 쓰려고? 이 새끼. 야, 삭발, 단식, 고공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뭐라도 해, 이 새끼야. 아니, 내가 하면 세상이 충격받지 않겠어? 그러다가 행여 아이들이 따라하는 부작용도. 허나 그 걱정하지 마라. 애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해. 아니, 그러면 애들이 날 싫어한다고? 당신 날 뭘로 봐? 뭘로 보긴 개 씨발 족같은 새끼로 보지. 너 같은 버러지를 따라할 병든 애들이 어딨겠니, 이 새끼야. 닥치지 못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4천일간의 투쟁은 8,640만 원의 빚 독촉장만 남겼다. KTX 해고 승무원 한 사람의 이야기다. 2015년 11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1, 2심 승소 때 받은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8,640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계속 받고 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사회는 이분들에게 투쟁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4천일,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비루한 국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이거, 당신들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KTX의 X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노동자 권익은 X다. 거절, 거부, 반대의 뜻 X. 무식한 새끼. 서회자, 정답하러 가자. 시간도 없는데. 정답은 X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탄핵 국면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은 대선 무드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19%까지 급등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10%대 격차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2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9대 19, 10%포인트 차이고요. 어이구. 한국갤럽이 이제 매주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대선이 다가와서 주례 그 여론조사로 이제 바꿨는데 예. 지난주랑 비교를 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예.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보다 무려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확 줄어든 건데요. 이게 단순히 안희정은 뜨고 문재인은 약간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그 표심 이동이 지금 눈에 상당히 띄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에는 64%였는데 이번 주에는 57%였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가 빠졌고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는 13%, 이번 주는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7%포인트가 빠졌는데 딱 그만큼 안희정 지사는 오른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면 57대 20, 아직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표심이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빠졌고 안희정 지사는 많이 올랐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추세가 사실상 맞다고 봐야 되는 게 저희 신문이 설 연휴 후에 아마 지난주 그 갤럽 조사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2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 선호도가 61.5%, 안희정 지사는 17.3% 상당히 격차가 컸었거든요. 예. 갤럽 조사와 이제 비슷했죠. 지난주 갤럽 조사와. 그래서 저는 이때 이것을 보고 61.5대 17.3,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안희정 지사의 표가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곤 있지만 내부 경선에서는 여전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지금 우클릭 행보를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연정 얘기도 하고요, 사드 배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도 우클릭 이런 행보를 보여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그러니까 집토끼의 표를 더 가져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이 갤럽 조사를 보면 지금 집토끼 표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럽 조사 조금 더 보면요. 그렇게 어쨌든 1, 2위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29%, 안희정 지사가 19%, 그리고 3위는 황교안 총리로 11%고요. 어이구, 글쎄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 추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희정 지사와 상당한
격차로 지금 뒤처지고 있는 양상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19대 11인데 이것도 사실은 오른 겁니다. 지난주에는 9%였거든요. 황교안 총리가.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안희정 지사는 9%가 올랐으니까 훨씬 더 그 상승세가 가팔랐고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더 크게 벌어진 것이고 황교안 총리는 이렇게 이제 11%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4위인데 지난주와 변동 없는 8%, 5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7%, 6위는 유승민 의원 3%, 손학규 전 의원은 1%였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굳건하게 1위를 이제 유지를 했고요. 2위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13%, 3위는 국민의당 12%, 바른정당은 7%, 새누리당의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수준이네요. 허허. 그리고 그 다음은 정의당 4%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은 79%였고요. 탄핵 반대는 15%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실시된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탄핵 찬성이 81%, 반대가 14%였으니까요. 그 여론이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의 이유는 뭡니까? 대연정제 아닌가요? 일단은 그 반기문 드롭으로 인해서 중도표가 상당 부분 이제 흡수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충청권 그리고 20대, 40대, 50대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 무당파에서 지지율이 이제 골고루 들어왔고요. 어찌 보면 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부상으로 인해서 급부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예. 단순히 진보 중도 이렇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안 지사가 뭐 충남, 호남 뭐 이런 거 가져가고 중도도 이제 다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의 포기로 인해서 공중에 붕 떠 있던 표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지 않고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실책이 좀 겹친 거죠. 대표적으로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5.18 발포 책임자로서 전두환이라는 그 증거가 없다. 이런 발언도 해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튼튼한 안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찌 보면 상당히 회심의 영입 카드였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캠프 수장으로 영입된 송영길 의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런 부분에 이제 공개 비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표심에 좀 이동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뭐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안희정 지사의 이 충청권 표심에 그 반절 이상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따로 큰 덕을 혹은 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반기문 시너지를 지금 안희정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나저나 이재명 시장은 뭐 크게 밀리는 모양이죠? 이재명 시장은 지금 별 차이가 없이 8% 지금 계속 이제 두 자릿수에서 지금 한 자릿수 계속 가고 있고 탄핵 국면 이후에 지금 특별한 전기가 없이 약간 계속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도가 뭐 단숨에 넘어온 지지다 보니까 탄탄할지 이건 의문이고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세론에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쨌든 이철희 의원이 며칠 전에 저희 공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권의 사실상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카드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사실은 그 정권 교체 구호, 그게 사실상 사라진 거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했는데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정권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러면 어떤 정권 교체냐,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가장 지상 최대 과제일 때는 정권 교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재수생 문재인, 뭐 여기에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어도 돼? 그러면 조금 또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까? 좀 더 나이스한 선택을 찾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른 후보에게도 한번 눈길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표심이, 이렇게 굳건하게 있던 표심이 약간 흔들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분석이 좀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희정 지사한테 아주 강력하게 건너가는 표심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정말로 민주당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꽉 붙들어맬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황교안은 참 뼈가 아프겠네요. 그 표가 다 내 건데 하는 생각이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 빠지는 겁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밝혔네요.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꼭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의 이제 논란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좀 빠지는 미국으로 뭐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우선 수십 년 군인으로 살아온 저 자신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100번, 1000번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저의 부족과 불찰로 문 전 대표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5.18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경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 표현의 부족으로 심려를 끼치게 돼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나마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겠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분을 굳이 영입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제 자기를 지지할 사람의 뭐 과거를 확인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실은 뭐 5.18 관련한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 선언한 이후에 했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뼈아플 수 있는 것이고요.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도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문제인 것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이 전인범 장군 영입 발표를 접했을 때 4년 전, 5년 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오른쪽에 있던 그 포지셔닝에서 조금씩 중간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뭐 동교동계 사람들도 하고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하고, 그래서 쫙쫙 빨아들이면서 그게 사실은 중원을 차지하는 아주 그냥 유효한 확장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전인범 영입을 보면서 5년 전에 박근혜가 생각나고 정말로 괜찮은 시도다, 괜찮은 카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영입하고 나서 막 이런저런 허물이 막 보이니까, 조금 괜찮은 시도였지만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 언론의 현미경 검증,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건 뭐 다 극복하셔야죠. 물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현미경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잣대가 박근혜한테도 동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댄 신문이 몇이나 있었는지, 방송은 몇이나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권이 바뀌면 지금 뭐 방송법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 공영방송사 사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도 정말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아서 반드시 그 공정한 언론 개혁, 그걸 꼭 완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발언을 했는데, 아니 뭡니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 이거는 정말로 본인 생각,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희망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송영길 의원이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흥미 포인트는 그거니까요. 대통령 출마 생각 있냐 없냐 그거 이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꼭 황교안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묻니까 황교안 총리는 국정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추가로 물었죠.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안 하느냐? 물으니까 국정 안정화를 위해 국정이 지금 어렵다. 온 공직자와 함께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 나온다는 말로 읽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나오지 않겠습니다. 불출마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똑부러지지 않고 있고요. 뭐 이건 어찌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일당들이 국민적 지지가 한 10% 이상 나오는 황교안 총리가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야 자신들이 좀 살 길이 활로가 좀 열린다. 그런 판단 하에 불출마 선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부탁 내지는 요청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날 그 대통령 코스프레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나란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과 인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사안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처럼 뭐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뭐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엄중한 일이 많기 때문에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뭐 진정성, 순수성을 의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검의 그 수사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가 막히게 이제 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있다. 상당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특검 연장을 요청한다는 거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는데, 숙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판판히 놀 생각으로 지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거 아니냐. 숙제 제출 마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교안 총리는 구속사건의 경우 열흘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는 경우에 연장하게 돼 있다.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특검 수사라는 게 뭐 단순히 피의자 한두 명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요. 박 대통령의 지금 버티기로 인해서. 그리고 우병우, 그 욱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뭐 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거든요.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권도 있고요. 지금
특검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 지금 한두 건이 매우 산적해 있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검사도 해봤던 사람이 그게 모자랄 때 연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여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연장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신의 검사 출신 예전에 그 직업윤리로서 좀 제대로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얄밉기도 하고요. 그게 역시 그 괜찮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예.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황교안의 그 지지,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은 황교안 지지의 핵심은 잘 몰라서 이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기문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묻지마. 모르쇠의 지지. 이걸로 사실은 뭐 상종가를 쳤는데 황교안 씨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그 인물의 됨됨이가 검증대 위에 오른다면은 과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미지는 좋잖아요. 저쪽 진영에 목소리도 좋고 뭐 성질을 내거나 뭐 이성을 잃지도 않고요. 상당히 이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 그 층에서는 상당히 좀 끌리는 매력 있는 이제 사람인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살아왔던 이력이나 검사로서의 어떤 행적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뭐 병역 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의혹들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검증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신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고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에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쨌든 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차분히 충실하게 하는 게 정말로 마지막 공직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예고해 주시죠. 예,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은 쇄신한다, 혁신한다 이러고 해놓고서 아스팔트 위로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상당히 좀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해서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그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이경미, 윤형준 기자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어제 그 태극기 집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국회에서 그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누리당 담당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렇게 취재를 하고 나면 서로 그 말진 기자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한대요. 참 욕받다. 뭐 힘들게 취재했겠다. 어찌 보면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듣는 것도 상당 감정 노동이잖아요. 기자들도 그렇죠.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기사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귀가 더러워지는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갔다 오면 서로 이제 욕받다 뭐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94명인데 그런 이제 의문이 나오죠. 새누리당이 지금 완전히 오른쪽으로 확 극우 정당을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 94명이 전부 다 그런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를 그렇게 막장으로 망쳐놓고 있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친박 한 10명 정도이고 나머지 한 80명 정도는 그냥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가면 짐 싸놓고 이제 합류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드랍하기 전날까지도 탈당 준비를 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뭐 충청권이나 수도권 의원들 중에.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확 그냥 사라지면서 완전히 지금 갈 곳 잃은 양떼들이 돼서 그 친박 10명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바른정당은 여전히 이제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쇼타임이 있었다. 바른정당에게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기 전인 한 20여일 정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유승민 의원은 곧 지지율이 요동칠 것이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자신감만큼은 거의 문재인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이제 의문인 거고. 그리고 남경필 후보는 혹시 그 경기지사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여의도에서 음모론처럼 퍼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대선 주자급으로 그 몸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경기도 지사에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덕을 보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경기지사 된 이후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대선 후보라는 이제 이름으로 중앙 정치에서 상당히 뭐 지지율이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인터뷰도 하고 뭐 본인의 비전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자, 킹 닭갈비 만나보겠습니다. 이대동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월드유통의 이대동입니다. 예,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어서 예. 닭갈비를 참 좋아합니다. 예. 파스타 맛, 짜장 맛 닭갈비 이거는 뭐 전에 없었던 맛이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일반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운맛도 중간맛 여러 가지 맛을 하다가요. 좀 아이들도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을 좀 이제 연구하고 좀 개발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세봉 세트씩 주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이제 술안주로 이제 일반 맛을 잡수시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장 맛이나 파스타 맛. 저희가 이제 맛을 개발하면 저도 제 아이한테 먼저 먹여봐요. 예. 저희가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고 돌진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직접 먹어보고 파스타 맛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남으면 이제 보통 냉장고 안에 야채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에 이제 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간식을 하고 나서도 많이 남기 때문에 파스타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타 뭐 파프리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야채들 좀 곁들여서 요리를 하시면 좀 더 맛을 좀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 닭갈비에다가 남은 야채들을 볶으면은 뭐 냉장고 정리도 되고 그리고 맛있는 닭갈비를 또 먹을 수 있다는 점 일석이조의 효과군요. 예, 김용민 브리핑 방송 듣고 주문하신다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지난 그 멘트가 나간 날에도 굉장히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6봉, 7봉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11번가에서 주문하셨던 분은 본인이 잡수시는 건 아니고 팽목항으로 지금 수습자 가족들 앞으로다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란에다가 절대 식사 거르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힘내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뒤에다가 힘내시라는 그런 좀 제가 좀 덧붙였지만 포장하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더 담아드리고 했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치킨은 그래도 맥주와 같이 곁들여서 주문해서 아마 많이들 잡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음식이 닭이다 보니까 닭 가격이 현재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통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견딜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노력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질이 떨어지는 닭을 안 쓰시잖아요. 네, 저희는 다 국내산 닭으로만 저희가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저희 그 같이 작업하시는 공장 안에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계세요. 다 저희 위생복 다 갈아입으시고 그 안에서 다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요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안심하고 잡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저도 제 아이에게 직접 먹여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제 그 전화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전화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좋죠. 전화 주문은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 그 사장님 아내분 되시는 분이 저희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번호가 저희가 032에 556에 3770입니다.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골뱅이 킹 닭갈비 하시면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뱅이 킹 닭갈비 다 한글로 쓰는 거죠? 한글로 골뱅이 킹 닭갈비 그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전화번호는 인천 부천 전화 032-556-3770번입니다. 자, 한 봉 더 주시는 서비스 2월 말까지죠? 2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금 적자를 보더라도 꼭 한 번씩은 맛은 보시라는 의미로다가 진행할 생각이고요. 주문하시는 사이트 안에 이제 마지막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김영민 브리핑 듣고 주문합니다라고 써주신 분들이 한해서는 저희가 꼭 한 봉 서비스 더 담아드리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김영민 브리핑 청취자분들을 저희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킹 닭갈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용민 브리핑을 도와주는 게 바로 킹 닭갈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동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D님.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구미시 의원 지냈고 녹색당 대변인도 지냈고 지금은 고양이와 지내고 있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인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이완배 기자님하고 혼동한 것이 아닌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녹색당이면은 그 반려동물하고 친해야지. 그런 편견을 누가 유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동물권 얘기하는 거는 언행이 그 일치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신에 길고양이들과 친합니다. 그것도 뭐 길고양이도 고양이는 고양이죠. 네, 저 이렇게 특별히 사료 구해가지고 길고양이들한테 급식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 보니까 길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밥을 안 주면 결국에 쓰레기 봉투를 뜯게 돼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뭐 구미는 그 카드 찍고 버리는 그런 기계가 있긴 한데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밥을 안 주니까 그 일반 쓰레기 봉투도 뜯어요, 고양이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밥을 주는 게 차라리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웃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요즘에는 좀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밥을 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대화를 해보면 좀 그런 건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 수술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명 운동을. 저도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게 혼우 순결이 타이에 의한 거였나요? 그런 면도 있고요. 보셨구만, 맘마이스를. 불우한 일상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들어가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대구 경북 분위기들을 초반에 좀 매주마다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남유진 구미시장이 또 소위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좀 떠들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 계열 쪽 지역 정가 분위기가 어떤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의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찬성 반대에 대해서. 그래서 박사모에서도 기회주의자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쪽에서 시위를 많이 하면서 기세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지금 대구 경북이 이 범새누리당 쪽이 더 골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탄핵 가결 때까지 박근혜 퇴진 여론이 뭐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극우 영역이 비어버린 감이 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승부수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나 그 부근에 있다가 얼쩡거리기는 얼쩡거렸는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얼핏 생각하면 바른정당으로 갈 맛도 한데 이 안동의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른정당 가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더 골로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영역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같이 극우화가 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나 또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이쪽에 강석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비박인데 이 사람들조차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가고 싶을 건데 바른정당이 크게 힘을 못 받는 데다가 또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잔류를 하는 게 맞다 충고도 하고 자기도 바른정당 가서 무난히 공천을 받더라도 뭐 본선에서 새누리당하고 또 붙어서 힘들어지느니 차라리 비박 포지션을 갖고 새누리당에 남아가지고 이 당에 나 같은 비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쪽을 노려보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친박 극우 세력이 결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극우의 어떤 빈자리가 남아있는 대구 경북 어떻게 보세요? 이 극우를 따르는 이들의 멘탈리티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뭐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이 또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견지해왔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팩트들을 뒤엎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당 지지율 자체는 대구 경북에서 계속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낮아질 텐데 남아있는 새누리당 쪽은 더 골수화되는 그런 경향이 벌어질 것 같고 좀 수도권이라든지 새누리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대중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살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생겨날 텐데 아무래도 여기는 원래부터가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겠죠. 아이고 언제쯤 대구 경북이 참 물론 상당수 시민들의 또 의식은
깨어 있는 편인데 여전히 그 박정희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남 광양시 의원이 고리 사채를 하다가 적발이 된 모양이죠? 네, 연 48% 이자로 사채업을 해서 이게 포탈 메인으로 떴습니다. 보통 지방의회 소식이 그렇게 올라오는 사례 거의 드문데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지방의회는 불필요하다, 무용하다 이런 논란도 지금 커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안 그래도 댓글 들어가서 보니까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요. 지방의회 없애버려라 이런 댓글이 베스트로 많이 위에 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정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직 지방의원이었던 제가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방의회 문제라는 게 결국에 모든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볼 경우는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제일 먼저 겪고 많이 겪는 사람은 지방의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전직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훈계조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방의회 아주 안 좋다.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저도 약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알면 제가 더 많이 알고 당해도 제가 먼저 당해봤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할 때부터 저조차도 지방의회 이런 거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지방자치 개선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지방의회 무용론이. 일단 이 뭐 현실 가능성부터 없는 거죠.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게. 예. 그리고 지방의회를 폐지할 거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없애야 됩니다. 시장은 민선으로 뽑고 시의회는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단체장들은 괜찮았다는 건지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가 그 강단체장형이라고 합니다. 예, 단체장 대 지방의회가 80대 20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예산 편성권부터 해서 뭐 조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 재량들이 다 시장한테 많이 있는 거니까 시장은 공무원들 거느리고 일을 하는데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이 지금 보좌 인력이 없어요. 예, 의회 사무국에서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보좌하는 수준이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개인적인 보좌 인력이 없는데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뭐 단체장이 힘이 더 센데 지방의회 없애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버려라. 그럼 누가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90년대 이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때는 무보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그 회의수당만 있었어요. 회의수당만 있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원 유급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06년에 당선되신 분들부터 월급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 옛날에 보면 프랑스에 어떤 탄광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광부 출신의 시장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광부 노조에서 밀어가지고 만든 진보적인 시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극빈층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하면서 광부를 겸직할 수 없잖아요. 예. 어려운 일인데 그때는 정치인들이 다 무급이었어요. 상류층들이 정치를 독점하다 보니까 이 상류층들은 정치하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재산으로 그냥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제도에서는 약자 소수파는 정치를 매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진보 세력이 정치인 유급제를 도입하려고 투쟁을 벌여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급여를 안 주면 누가 지방의원을 하겠느냐. 돈 있는 사람만 하게 될 공산이 커지겠죠. 예. 부자 아니면은 선거 출마 자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당선되거나 15%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보전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보전을 받는 거라서 이게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의원 급여라도 받아가지고 좀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어떤 분들 또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도 뭐 지방의회 돈 있는 지역 유지들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게,
이를테면 갑자기 사퇴하고 농협조합장 하러 가는 의원들도 있어요. 진짜 알짜 자리는 따로 있다는 거고. 예. 이 지역 토호, 지역 유지라는 존재가 물론 지방의회 안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방의회 정도는 밑으로 깔아서 내려다봅니다. 아직 주민분들이 최악이 뭔지 경험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방의회가 토들이 제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민원 같은 것들을 걸러내거나 막아내는 사례도 꽤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만들게 되면 그냥 지방의회 자체가 지역토 모임이 돼버리겠죠. 예. 그리고 또 그 기초지자체 규모가 좀 작으면 무보수 명예직 이런 거 고려를 해보겠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유럽 복지국가 중에 5만이 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광역시 말고 이런 경상북도라든가 일반 도에서는 광역의원보다도 기초의원이 또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일을 가지고 겸직을 해서 돈을 추가로 챙기는 그런 의원들이나 뭐 사채놀이하는 그런 의원들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그걸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자 이런 얘기도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얘기겠죠. 예. 또 요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댓글이나 반응들 중에 뭐 평소에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지방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저도 해봤고 가까이서 다른 의원들도 많이 봤지만 예. 사실은 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나쁜 일을 해서 문제지 놀진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충실히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제 경험으로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서를 자주 내는 편이었거든요. 예. 직접 배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해보면 참 씁쓸합니다. 일단 버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의정보고서 제작 비용 이게 다 자부담이거든요. 어디 시에서 지원이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거 보이면은 제가 일일이 주워가지고 털어서 다시 씁니다. 그리고 주민들 시선이 참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다 이걸 많이 느꼈는데 이 의정보고서 돌리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선거 후보 취급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하고 있는 일이나 그동안 해낸 일을 보고를 하는 건데 공약은 그럴싸하구만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했던 거를 보고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좀 암담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왜 그런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건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봤을 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언론 같은 데서 지방의원들 의정 보고서 잘 안 돌려 이런 보도 나오면 저도 한마디씩 해요. 뭐 돌려봤자 별로 좋은 말도 안 듣고 물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칭찬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실 지방의원들도 고충이 좀 많다. 예, 그런 얘기고요. 또 특히 개혁 성향 지방의원은 참 피곤한 일인 게 개혁을 하면 비토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따르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저항합니다. 근데 그 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주민이나 뭐 개혁을 안 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작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미시에서 기독교 자료관 건립 이 예산을 보조해준다 이러면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의회 안에서. 뭐 그거는 교인들이 짓는 거는 자유지만 이거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같은 이치로 막 절에서 심심하면은 뭐 보수공사한다고 돈 내놓으라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계속 문제의식이 쌓여 있다가 그래서 저 포함해서 4명의 시의원이 상당히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일단 억울한 게 싸잡혀서 욕을 먹었어요.
일배시의원이라고. 일배시의원. 구미시의원은 일배구미시의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아니 그러면 반대한 4명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지지는 지지대로 못 받고 찬성 세력한테는 이 4명의 의원이 낙선 대상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선거 때 막 문자가 돌았다고 해요. 이 4명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참 누가 소신껏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예, 또 어떤 의원들이 잘못해서 또 지방의회 전체가 욕을 먹고 이러면 제가 전직이지만 또 이 참 더더욱 앞으로 힘이 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자기가 뽑은 지방의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누굴 찍었는데 예. 당락의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선거 끝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처지니까 네, TV에 또 기초의원 누가 당선됐다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부지기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게 무슨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 이런 답을 제시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닌데요. 예, 그거 알고 있었으면 제가 미리 실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계신 게 아니라서 이 한국의 노동 시간이나 영업 시간 이런 것부터 좀 줄여서 여가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지방자치계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많은데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예. 먼저 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더 나쁜 놈들, 이미 많이 가진 놈들이 다 챙겨간다. 그렇죠. 예. 이런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원이 나쁘다고 한들 그게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냥 의회를 욕하고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이 누군지 군의원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 예. 네, 의회 홈페이지들이 다 있고 그 의원들은 전화번호도 다 공개돼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 전에 그 탄핵 때 뭐 자기한테 문자들 쏟아진다고 막 그 화소연을 하던데 지방의원들은 그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의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슬슬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님, 기초의원들 또 광역의원들,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해서 네. 시의원, 구의원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의정에 임하는지를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꽤 많은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동네 구석구석 집집마다 사정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란 걸 그때 확인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건 뭐 그만큼 엉뚱한 사람들을 뽑았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할 것 같고, 뭐 지금 지방의회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것 자체도 잘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기초의회라고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은 내일 아침 9시 40분경에 뉴스K 라이브 9시 노지민입니다에서 김수민 브리핑을 맡습니다. 기분 나쁘네. 김용민 브리핑을 어디 본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김수민입니다. 예, 서서히 또 밟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 40분부터 뉴스K 라이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9시 노지민입니다에서 김수민 브리핑 여러분 많이 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님과 김용민 브리핑은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야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 하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군대에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다림질과 전자레인지 사용법이 살면서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군대는 꼭 다녀올 만하죠. 하지만 2번 가라면 싸울 겁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41분에 국한됩니다만은 우리 통영으로 다녀오는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 광장으로 가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예. 통영에 가면은 그 강구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바다가 이렇게 움쑥 들어온 곳인데 예. 여기가 여러 문학자들이나 이 음악가들, 미술가들이 함께 어울려 놀았던 곳이기도 하고 예. 아주 명소예요, 통영에. 예. 여기에 문화광장인가가 있어요. 예. 여기서 왜 토요일 날 5시인가 촛불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우리 같이 그 강구안 문화광장에서 함께 그 촛불을 들고 저녁을 거기서 맛있게 먹고 올라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부담이 좀 덜 것 같습니다. 예. 통영에서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서울 또 각지의 광장에서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를 소개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해방 직후에 막 쏟아진 삐라, 예. 그 전단이라고 있죠. 예. 삐라들만을 쭉 모아서 낸 아주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큰 책입니다. 예. 네, 해방 직후의 목소리라는 그 책. 우리 김 PD 아시는군요. 저 샀죠. 너무 잘 정돈이 돼 있어가지고 해방 당시의 정서가 어땠는가. 정말 그 시대의 시민으로서 있었던 것 같은 감동이 있었고 좌부터 우까지 다 있었어요. 예. 네,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삐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정리가 이래요.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그 삐라의 언어들이 아주 섬뜩합니다. 좌익과 우익이 맞서서 온갖 그 험악한 증오의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요즘 시국을 보면서 해방 직후를 떠올리는 건 해방 직후 좌우익의 극한적 대립 그리고 증오와 적대가 한국 사회를 분단으로 몰고 갔고 그게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국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 좌익과 우익의 대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예.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른바 뭐 3월 1일 99파 총동원령이 내렸다 그러죠. 그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언어들 보니까 섬뜩해요. 예. 예를 들면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예. 뭐 군대여 일어나라 뭐 이런 온갖 그 험악한 증오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란 부분은 아니 명문대 교수 출신이란 분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뭐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의 또 품격도요. 김 박사가 조금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더 할 거요. 우리 아시다시피 뭐 윤상영, 김진태 이런 이른바 뭐 변호사 한단 손범규부터 시작해서 쭉 보십시오.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이 유포하는 증오의 언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증오로 맞서는 순간 정말 분열은 끝간데 없이 우리를 옥죄일 겁니다. 어떤 분노와 증오는 다르죠. 예. 분노를 통해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면 증오, 끝없는 적대는 서로를 파괴합니다. 예. 근데 저들의 증오의 언어에 우리는 어떤 언어로 맞설 것인지 또는 어떤 몸짓으로 맞설 것인지 예.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지배 권력이 원하는 것은 수평적 폭력을 유포함으로써 이른바 증오를 조장하고 양산함으로써 권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증오의 언어에 또다시 증오로 맞선다면은 저들의 요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시인의 시집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최고의 시인 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 선집입니다. 끝과 시작이라는 시 선집인데요.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이런 시집 하나 딱 옆에 있으면 아주 듬직합니다. 이 머리맡에 두고 잠 안 올 때나 이렇게 또 마음이 심란할 때 읽으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고요. 예. 힘을 얻게 되곤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시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책은 꼭 사두는 게 좋습니다. 예. 좋은 시들이 워낙 많은데 요즘 상황과 관련지어서 딱 어울리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예. 제목이 증오입니다. 이 폴란드의 역사가 정말 신선했죠. 식민지부터 이 분열 그리고 전쟁, 내전까지 정말 고통의 역사를 통과해 왔는데 예. 우리 쉼보르스카는 그 지배자와 이 권력을 쥔 자들의 지배 논리는 논리 아닌 논리는 결국 증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금 긴데 이 시를 우리 현실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아라, 우리 시대의 증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지,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뿐히 뛰어넘는지, 도약하고 덮치는 것이 그에겐 얼마나 수월한 동작인지, 다른 감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기에 스스로 원인을 양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운다. 어쩌다 잠들어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불면은 힘을 앗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보태어줄 뿐. 종교 탓이건 그 밖에 다른 이유 때문이건 적당한 구실을 마련하고서 출발선에 나아가 앞으로 뛰어갈 준비를 한다. 조국 때문이건 그 밖에 다른 이유에서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질주하기 위해 벌떡 일어선다. 출발 단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정의도 함께하지만 결국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 혼자뿐. 증오. 그 얼굴은 사랑의 황홀경으로 일그러지고 만다. 여기까지 한 반쯤 되는데요. 예. 이 시를 우리가 감상하실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증오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자 화자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증오가 살아서 숨쉬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지배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얘기하듯이 처음에는 뭐 정의인 것처럼 시작하지만 증오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뿐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증오는 결국은 사랑의 황홀경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그러지고 만다는 표현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다른 감정들. 언제부터 박애가 군중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가?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의심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장악한 적이 있었는가? 오직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증오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영리하고 재치 있는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구나. 증오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지 꼭 말로 해야만 하나. 두꺼운 역사책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는가. 얼마나 무수한 광장과 스타디움에 인간의 시체로 카펫을 깔았는가. 여기 한 두 번째 구절쯤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오가 낳은 게 바로 인간의 시체를 카펫으로 깐 거라는 거죠. 이 광장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게 증오의 노래였고 증오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서로를 속이는 일 따위는 그만두자. 캄캄한 밤, 증오의 홍조가 찬란히 빛난다. 장밋빛 여명에 폭발하는 연기는 장대하기 그지없다. 폐허의 존엄함을 맛보고 싶은 은밀한 유혹. 그 위에 굳건히 솟은 우람한 기둥 끝에서 음탕한 유머를 발견하고 싶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잠옷 힘겨운 일. 증오는 대비의 명수다. 소란과 정적, 새하얀 눈 위에 시뻘건 핏자국, 추레한 희생자 위에 우뚝 선 단정한 살인자의 모습은 증오가 결코 실증내지 않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증오는 새로운 임무에 항시라도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끈질기게 기다린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고 수군대지만 증오가 장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저격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건 오로지 증오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폴란드의 그 반역사적인, 비상식적인 이런 권력이나 타락한 자본들이 지배해온 그 핵심이 증오를 통한 폭력이었다고 슌보르스카는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 슌보르스카를 일컬어서 시단의 모차르트라 그럽니다. 상당히 운율이나 리듬도 뛰어나고요. 물론 번역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폴란드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이 증오를 비롯해서 끝과 시작을 비롯한 정말 많은 시들을 우리의 맥락에서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오를 유포하는 증오의 언어를 양산하면서 우리를 적대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저 극우파들의 극성스러운 싸움의 방식에 우리는 어떤 싸움의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잠깐 얘기합니다만은 뭐 유머도 좋고 아니면 생기발랄한 몸짓에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증오의 증오로 맞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들의 귀에게 말려드는 것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유포하는 증오의 언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증오의 언어를 비트는 우리들의 언어들, 우리들의 말들을 날카롭게 벼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체대한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아, 참,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민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서로 뭐 자기가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천이 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서로 공존하는 법을 찾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사람들끼리만의 얘기입니다. 이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게 해당하지 않는 얘기고요. 물론입니다. 아이고 참 오늘 또 교수님 슌보르스카의 증오를 통해서 또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좌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또 통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일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들께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나의 형 채개발아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형 채개발아는 채개발아의 친동생이 직접 집필해서 화제가 된 책인데요. 자, 혁명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민중의 힘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네, 촛불 집회에 앞서 채개발아의 이 한마디를 더욱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채개발아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에 출판된 특별한 책, 나의 형 채개발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안경과 선글라스도 보내드리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협찬해 주셨습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리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최신 전투기 기종 이름을 맞히는 거였지요. F-땡땡 했는데 정답은 F-35였습니다. 투원 파파님, 탄핵 기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억의 경계님, AI가 끝나가니 구제역이 고개를 듭니다. 정부는 농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엇보다 우선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그리고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의 시큼한 향은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호평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피박 퀴즈는 구제역에 걸리는 발굽 달린 동물을 맞히는 거였는데요. 소와 함께 이 동물의 구제역 피해가 크지요. 저를 연상하라고 했는데 정답은 돼지였습니다. 익숙함과 소중함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것들님, 겨울바다를 실컷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다를 보면 세월호를 떠올릴 것입니다. 네,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지요. 자, 오늘 자존심을 걸고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촛불을 밝힙시다.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